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술 영향평가 제도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또 분야 간의 융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신기술이 자꾸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D 프린팅 기술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바이오, 나노, 또 생체공학, 복제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언급하신 유전자 가위 기술도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어떤 신기술이죠. 근데 이런 기술들은 그동안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우리의 삶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 SF 영화에서 보면은 왜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뭐 인간을 복제하려고 시도한다든가 이런 어떤 신기술의 오남용 문제라든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윤리 문제 이런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영향 평가 제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필요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와 또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제도인데 네, 네. 기술 영향 평가는 그렇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나요? 이 기술 영향 평가 절차는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르면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시키고 또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도출해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가 절차를 보면 먼저 이제 평가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 예측 조사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이라든가 국가 전략 기술, 또 각계 추천 기술, 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보 기술 풀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풀에 대해서 각계 의견 수렴하고 관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기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지요. 예. 참고로 대상기술 선정 기준을 보면은 현재 이제 이머징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미래 국민 생활에 높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기술, 다수부처가 연계된 어떤 범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선정된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는 그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 특성과 평가 범위 및 이슈를 도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기술 영향 평가 결과는 시민 포럼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된 최종 결과는 관계 각 부처에 통보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이제 부처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급 효과 그리고 관심도 범국가 차원의 기술로 뽑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 네. 이게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가위가 보통 이렇게 옷감을 절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특정 DNA 부위를 제거하고 첨가하고 수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가위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잘라내려고 하는 특정 유전자 서열을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인식이 된 다음에는 그 표적 위치를 찾아가서 유전자 가위가 실제로 절단하는 기능,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존의 유전자 가위에 비해서 효율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월등히 높은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의료 분야에 이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라든가 혈우병이라든가 이런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또 축산 분야에서는 뭐 수퍼 돼지, 수퍼 소, 또 질병에 강한 동물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농업 분야에 이용하게 되면은 뭐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기름 생산량이 많은 유채를 생산한다든가 또 치명적인 곰팡이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나나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 사용 용도가 무한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그런데 이 연초부터 이게 갑자기 뜨겁게 감자가 된 이유는 영국 정부에서 금년 초에 초기 배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7일 이내의 초기 배아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원래 당초에 목적한 것은 배아 초기 태반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인공 체외 수정할 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그 유산의 원인 그것을 찾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크리스퍼 기술이라는 것이 맞춤형 아기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의료, 농업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맞춤형 아기 논쟁의 핵심에 또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기술적으로 좀 복잡해서요.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질병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가 난치병 치료 이런 데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폭이 넓지만은 이 목표로 하지 않은 다른 DNA를 절단한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절단할 DNA를 찾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잘못 찾을 경우 그 절단할 경우에 이걸 이제 비특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역으로 재교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가역성 이런 점을 감안해서 치료의 대상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이 기술이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아 생식세포의 적용을 허용하는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배아 생식세포에 적용할 때 생기는 그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합의가 충분히 필요하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농축산물 품질 개량과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과 환경에 유용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 개발은 가능하지만 인체 안전성이라든가 또 자연 방출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제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영향평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이런 문제가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뭐 어느 하나 국한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술 영향 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지만 만에 하나 오남용된다든가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영향 평가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한다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보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칫 우리만 너무 앞서갈 경우에는 이 과학기술 개발을 하는데 뒷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늦출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영향평가는 적기에 충실하게 실시해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 추진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 산업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실시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